네, 소연쌤 영어교실의 소연쌤입니다. 네, 오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1학기 전공 과목 중에서 영어학의 이해 6강 저랑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었을까요? 네, 네, 오늘은 그 어려운 의문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의문론 보도록 할게요. 녹화가 하고 있죠? 네, 네. 네. 네, 음은 규칙 지난번에 이어서 이어서 오늘 음은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음은 규칙 중에서 뭐가 있었죠? 생략이 되거나 다른 소리가 첨가되거나 발음할 때, 그다음에 소리가 약화되거나 이런 거 배웠죠? 오늘은 동화 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assimilation은 네, 비슷하게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말소리가 주변에 있는 말소리와 비슷하게 발음되는 현상이에요. 비슷하게 발음된다는 것은 음성적 자질 측면에서 비슷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말소리가 옆에 이웃해 있는 소리의 영향으로 그 소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발음을 결국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이 동화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행 동화라고 하는 건 프로그레시브 어시밀레이션이라고 해서 프로그레시브가 앞으로 전진, 진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 음이 그 음 앞에 있는 음에 동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럼 반대로 역행 동화라고 하면 뒤로 가는 거겠죠. regressive assimilation이니까 한 음이 그 음 뒤에 있는 음에 동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순행 동화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의 복수형 접사는 s를 붙이는 거죠. 명사의 복수를 나타내려고 하면 명사 뒤에 우리가 s를 붙이죠. 겠습니다. 무성음 뒤에서는 무성음은 s로 발음되는데요. 스로 발음되는데요. 요거 꺽쇠는 이제 발음 기호이기 때문에 스로 발음해야 되겠죠. 유성음 뒤에서는 유성음인 z로 발음됩니다.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까요? hips, hips, hurts, hot, kicks, kicks, kick, cuffs, cough, coughs, moths. moth, 뭐, 네, 요거는 나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트, 크, 그, 다 얘가 무성음이죠. 그쵸? 무성음이죠. 성대에 떨림이 없는 무성음이죠. 그러면 뒤에는 S는 여기 무성음인 스로 발음되는 겁니다. 밑에 거 B를 볼게요. pops, cough, hot, cough, toes, oath, torch, frogs, oaks, torch, knives, torch, knives, knives, teams, teams, pins,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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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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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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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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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 지금 우리 영어학의 이해를 보면서 발음 교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이거를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냥 스발음이라고 생각해서 pops, toss, frogs, knives, teams 이렇게 발음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이게 B 뒤에 유성음 뒤에 즈로 발음되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것도 안 배웠으면 cars. 한국 분들 거의 다 카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린 배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부, 드, 그, 위, 무, 느, 그, 를, 다 이게 유성음이죠. 성대가 떨린 유성음이니까 이 뒤에 있는 거는 즈로 쓰는 무성음이니까 즈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팝스가 아니라 펍스, 토스가 아니라 토스,
frogs가 아니라 frogs. 오, knives가 아니라, 이거 한국 사람 knives라고 해요. knives가 아니라 knives. 나이프즈, teams가 아니라, 이제 teams가 아니라 teams. 임즈, plans가 아니라 plans. 임즈, songs가 아니라 songs. 송즈, puls가 아니라 pulls. 풀즈, 그다음에 가장 많이 틀리시는 cars가 아니라 cars. 겨울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원칙이 뭐예요? 복수형 접사 명사 뒤에 s를 나타낸 접사 s를 붙였을 때 s 앞에 있는 게 무성음이면 s, 그냥 그 s로 발음되고, 만약에 s 앞에 있는 게 유성음이면 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행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이 s s 앞에 있는 p에 영향을 받아서 무성음이니까 무성으로 발음되고, s 앞에 있는 v에 영향을 받아서 유성음 주로 발음되니까 이렇게 발음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 잘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요, 스의 기본 형태의 음소를 즈로 설정이 되었대요. 원래는 즈였대요. 우리는 그냥 스로 배웠는데, 즈가 스로 발음되는 것은 접사가 접사 앞에 음의 마이너스 보이스니까 무성음이란 표현이죠. 요거 표시는 뭐죠? 음성적 자질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표시죠. 마이너스 보이스는 무성음이죠. 그 속성을 닮아서 마이너스 보이스 속성을 가진 스로 동화가 되는 겁니다. 스와 즈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은 동일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요. 그럼 볼게요. 이걸 외우셔야지 된다. 스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제 커서. 스. 즈 어디 있나요? 네. 즈. 즈. 조음성 알비올라. 우리 치경음이죠. 음. 그다음에 뭐 어디 있어요? 프리키티. 마찰음에 있죠. 그러니까 조음점과 조음 방식이 동일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세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막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같은 쪽에 있는 곳으로 대체돼서 발음이 된다는 거야. 즈로. 그래서 이걸 안 외우면 선생님 교수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스와 즈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은 동일하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학우님들이 요거 A와 A를 한번 정확하게 발음해서 읽어봐 주세요. hips, 네. butts, kicks, course, mouth, 잘하셨어요. 다음에 그러면 B도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겠어요? cups, 컵스, 토즈, toes, 프로그즈, frogs, 나이브즈, knives, 팀즈, teams, 프렌즈, 송즈, planes, plans, 레인즈, 홀즈, pools, 컬즈, curls. 잘하셨어요. 어색했죠. 우리 만약에 노래들도 송스라고 했지, 송즈라고는 안 음, 했잖아요. 플랜도 플랜스라고 했지, 플랜즈라고는 안 해봤으니까 좀 어색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제 영어학을 배웠고, 영어를 배우는, 이제 앞으로 또 영어, 학위도 받으실 건데, 이제 앞으로, 복수형 접사를 나타낸 S가 앞에 유성음이 있으면 즈로 발음되는구나라고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이렇게 즈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수댕 동화에 이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네, 유음과 하름의 무성음화예요. 우리 유음은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유음 여기 보이죠? 뭐, 읽어보세요. 으, 을. 을, 올, 그다음에 화름은 오, 이가 유, 있죠. 그다음 학자에 따라서 르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유음과 하름은 뭐예요? 유음과 하름은 무성음입니까? 유성음입니까? 유성어, 유성음이죠. 유성음인데 이 유음과 하름을 무성음화하는 경우가 있대요. 디보이싱 하는 경우가 있대요. D는 부정 접두사죠. 보이스 떨리지 않게 한다라는 그 무성음화하는 게 있대요.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dream,
dream, blue, blue, dwell, dwell, dew. dew, dew, 네. 그다음에 dew, B를 볼게요. B 보겠습니다. cream, cream, c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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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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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w. pew, pew. 보니까 드는 유성음이죠? 네, 그러니까 R이 유음이 그대로 어떻게 아, 됩니까? 유성음이 되죠. 네, 근데 보세요. 크는 무성음이죠. 네, 그러니까 R도 영향을 받아서 무성음으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너는 무성음으로 발음해야 돼. 그래서 발음 교육 밑에다가 뭐라고 표시한대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안에가 비어 동그라미 점을 표시한대요. 일반적인 우리 영어 사전에 이 발음 교훈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배우냐면 원어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린 이걸 다, R은 다 유성음이니까, dream이나 cream이나 cream 이렇게 얘기하겠죠. blue나 glue 이렇게 발음하겠죠. 유성음으로 발음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성음 뒤에 있는 활음과 유음은 어떻게 된다? 무성음화된다. 디보이싱 된다는 뜻입니다. 유성음 뒤에 있는 활음과 유음은 예, 플러스 보이스 자질, 유성음을 성질을 유지하고요. 음성 자질을 유지하고 무성음 뒤에 무성음의 마이너스 보이스 무성음은요. 마이너스 보이스 속성을 닮아서 무성음으로 발음하고 그 음성성 발음 기호 밑에다 뭘 쓴다? 이 동그라미를 쓴다. 라는 뜻입니다. 요 뜻 알고 계시나요? 요거? 요 dwell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dwell.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well. where, do. dew, 요거는 뭐 기한 앞에 do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네, 그다음에 swell. where, 무슨 뜻이죠? 냄새인가? 그 smell. 냄새, 그래서 smell 그거는 또 그렇죠. 단어 공부 안 하시는군요. 지금 그다음에 이건 요거는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죠. 교회에 길게 나무로 된 자석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신 분은 이거 아실 거예요. 길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클루. 클루는 뭐죠? 클루. 뭔가에 해결하는 해결 열쇠고리, 이걸 클루라고 하죠. 힌트 같은 거 우리가 클루라고 하죠. 읽어볼게요. 클루. clue, clue, 단어, 여기 나와 있는 거 단어. 아니, 단어를 뭐, 뜻을 모르는데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도. 단어 여기 있는 거. 네, 꼭 기억하세요. 학습하세요. 네, 네, 그다음에 역행동화라는 건 뭘까요? 그럼 역행동화는 아까는 순행동화는 그 단어 앞에 있는 거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뭘까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그쵸? 뒤에 있는 거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음의 비음화가 있습니다. 네이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볼게요. cap, have, can, can, 다시 cap, cap, can, can, can. can, 콧소리 안 나나요? 이거 할 때 can. can, 콧소리가 아, 예, 나야지 제대로 한 겁니다. 콧소리가 안 나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can 이렇게 하면 콧소리가 안 나고 can can, 콧소리가 나야 됩니다.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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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애는요 발음이죠. 이죠. can, can can, 여기 이게 모음에 콧소리가 나야 돼요. 다음에 bit, bit, beam, beam, 어때 beam beam, 어때 콧소리 나나요? 할 때 beam, beam 예, 콧소리 나죠. 코로 잘 안 can, 나가요. 네, 콧소리가 나죠? 이 beam, 콧소리가 나와야지 이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sick,
sick, sick, 이 크는 나만 들리게 하셔야 돼요. sick, sick 이렇게 하지 마시고 sick. sick, 여기 크는 나만 들리게 하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게요.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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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보세요. 쓰 한 다음에 잉 해보세요. sing, sing, sing. 쓰, 이, sing, 응, sing, sing. sing, 콧소리가 나야지 제대로 하는 겁니다. sing, 그래서 sing. 네, 잘했어요. 볼게요. 이 우리 모음의 애는요, 비음이 아닌데, 여기 있는 A 뒤에는 이 뭐예요? N, 이거 다 뭐예요? 비, 비움, 비음이죠. 비음 영향을 받아서 이 모음이,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비음이죠? 앞에 있는 모음이 쌩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에 영향을 받는군요. 근데 앞에는 여기는 캡, 빛, 씩 할 때 푸트크는 뭐예요? 푸트크는 유성음이에요? 무성음이에요? 무성음, 무성음이니까 얘는 비음이 안 낸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원어민들은 그냥 저절로 이게 돼요. 이렇게 발음이.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이 발음이 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때는 캡, 이때는 cam, 이때는 빛, 이때는 beam, 이때는 sick, 이때는 sing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한번 이 두 개를 한번 cap, can 해보세요. 시작. cat, cat, can, can, 음, can 이렇게 하지 마세요. can 아니고 can. can, can, 보세요. 얘는 보세요. can, 얘는 크고요. 은이죠. 크, 은이 붙은 거죠.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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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can, 그쵸? can, 잘했어요. 그 다음에요. 빛, beam. 시작. big, beat, beam, beam, 잘했어요. 요건 코소리 잘 내시네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sick, sing. sick, sick, sing, sing, 네, 이제 sing, 앞으로 sing이 아니라 sing. sing이 아니라 sing, sing. 이렇게 발음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역행동화죠. 모, 모음이, 비음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자음이, 모음, 얘기해보세요. 모음, 모음 뒤에 뭐가 있을 비움이 있어, 때? 비죠. 비움이 있어. 비음이 있을 때 비음의 영을 받아서 모음이 비음화됩니다. 잘했어요. 모음은 기본적으로 비음이 아니죠. 모음 뒤에 위치한 비음, 음, 음, 응. 죄송해요. 응이죠. 응이죠. 음, 해볼까? 음, 무, 음, 응, 음, 은, 응. 음, 이건 다 뭐죠? 네이절의 속성을 가지죠. 비음이죠. 요거는 우리 음성 자질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죠. 네. 모음이 뒤에 오는 비음의 동화가 돼서 assimilation 돼갖고 네이절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cap, bit, sick 할 때 푸트크는 여기 P만 볼게요. P는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네이절이죠. 비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는 앞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네이절이 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캔의 애는 마이너스 네이절이에요? 플러스 네이절이에요? 플러스 레이저, 플러스 네이절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는 어떤 속성을 가지게 돼요? 동화돼서 플러스 네이절의 뇌절,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다. 다음에 역행동화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접사, 부정접두사, 언의 발음을 보도록 할게요. unpleasant, unpleasant, 자, 즐겁지 않은 이런 뜻이죠. untidy, untidy, unclear. unclear, 볼게요. 옆에 있는 um, on이 붙었는데 발음 깨보세요. 이때는 um,
이렇게 발음된다고 하죠. 스펠링은 똑같이 부정 on이지만 발음 기호가 어떻게 되나 다르죠. 대답해 주세요. 네. 다르죠? 발음기호.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기호. 제 커서를 보세요. 똑같이 on이 붙었는데, 부정접수사 on이 붙었는데, 얘는, 얘는, 이렇게 발음하래요. 음, 무슨 음, 차이일까요? 우리 지금 역행동화 배우고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요거의 영향을 받겠죠. 그쵸? 어, 네. 그쵸? 그쵸? 음, 푸, 트, 음, 크의 영향을 받는 거죠. 볼게요. 교수님은 요거 안 보여주시죠? 제가 이거 다 편집했어요.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볼게요. 푸 어디 있어요? 푸. 바이오레비얼. 무슨 놈이죠? 양순, 얀소음이죠. 그다음에 스탑 양순, 사운드죠. 네. 푸의, 뭐, M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같은 조음점에 있는 곳으로 발음이 변화가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T 어디 있어요? T. 여기 있죠. 추경호, 알베올라 치형이 비올라, 있겠죠. 그런데 N은 어디 있어요? 어디 음, 있어요? 제 커서 어디, 네이절, 비움, 아니, 엘비올라, 알베올라 지금, 네이절, 알베올라에 있죠, 아, 알베올라. 같이 있다고. 같이 있잖아요. 음, 알베올라 조음점을 지금 찾는 거예요, 조음점. 같이 있죠. 아, 지금 푸가 여기 조음점, 같은 조음점이 있었잖아요. 이걸 뭐 이거 안 외우면 무슨 말인지 일 못해요. 여기 같은 조음점, 양손음의 조음점에 무가 있잖아요, 무. 그다음에 거기 같은 조음점에 은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크, 뒤때 뭐가 있을까요? 영국의 뒤때 뭐가 있을까요? 응, 응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조음점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더라. 왜냐면 조음점이 만약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혀가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발음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렇죠. 같은 조음점에 있는 게 있어야지 발음하기가 쉽겠죠. 아까 우리 이렇게 발음되는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이게 음성적 자질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음운이 변화하는 건. 그러니까 같은 조음점에 있는 걸 바뀌더라. 그래서 얘는 M이 되는 거죠. N이 M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왜 안 바뀌었어요? 얘는 왜 안 바뀌었어요? 얘는. 얘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얘는 M이 됐는데 얘는 왜 은이 됐을까요? 여기 뿅, 주음점이 같아서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얘는 요 좀, 똑같은 데 있으니까 바뀔 필요가 네, 없죠. 그죠? 트나 은이 같은 데 있으니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음, 크는 영국의 은이 있으니까 N이 뭘로 바뀌었어요? 은으로 응, 바뀐 음, 겁니다. 그래서 발음하기 쉽게 같은 조음점에 있는 것으로 바뀌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unpleasant, untidy, unclear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그럼 신경 써서 발음해 볼게요. 시작. unpleasant, 다음에, 어, 언타이드, untidy, 다음에 unclear, 엉클, unclear. 그쵸? unclear, 그쵸? 엉클, 그래서 접사 바로 뒤에 위치한 말소리의 조음 위치에 우리가 동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그쵸? 그쵸?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죠? 이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음운규칙 적용의 필수성과 수위성이 있어요. 음운규칙이 반드시 적용되는 경우는 모든 영어를 쓰는 사람이 모두 그 적용을 규칙적으로 적용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모음의 비음아 지금 배웠죠? 모음의 비음이 되는 경우 뭐예요? 모음 앞에 뭐가 있을 때? 비움 있을 때, 그쵸. 그다음에 유음과 할음의 무성음화는 뭐예요? 유음과 할음 앞에 뭐가 있을 때? 무성음이 어, 있을 때, 무성음이 있을 때. 그다음에 무성 폐쇄음의 대기음화는 뭘까요? 푸, 트, 크의 음을 말하는 거죠. 푸가 우리 어쩔 때는 어, 음, 파 이렇게 발음하고 어쩔 때는 SD일 때는 비대기음으로 스파이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배웠죠. 예를 네. 들어갖고 푸, 트, 크 했을 때 푸를 한번 볼게요. 대기음화는 푸 했을 때
people, pie 이렇게 발음하는데 비대기음화는 S 뒤에 있는 경우는 푸 발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프. spy 이렇게 돼서 경음화가 비대기음화 된다고 배우셨죠? 네, 기억이 네, 날까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반드시 적용되는 경우예요. 영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서 모든 영어 화자 발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모든 영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권 나라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인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설타는 현상입니다. 플랩 사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플랩 사운드. 랩 참. 사운드. 뭐냐면 이거 워터에서 트가 르로 발음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미국 음. 영어 발음 현상입니다. 바로 앞에 모음에 강세가 있고 뒤에 강세가 없을 때는 르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워터의 트가 르 발음 된다고 그래서 모두 다 워러라고 할까요? 워터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은 뭐라고 해요? 워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예요. 나라마다 좀 다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레럴 볼게요. 레럴. 미국 발음 뭐라고 해요? T를 설탄음이 돼서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요거 빨갛게 된 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설탄음 된다는 발음 기호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보고 계시죠? J 거꾸로 놓은 네. 거? 이게 아, 제이 설탄, 거꾸로 온 거예요? 네, 요거 커서 안 보이세요? 커서? 커서. 하고 되는 커서는 거죠. 보이는데 그게 제이 거꾸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네, 이 발음교 찾기 힘들어갖고 제가 이거 편집해갖고 하나 넣는데 어려웠어요. 아무튼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설타는 현상이 래서 플랩 사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가 르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어요. 영국에선 레터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닌 거죠. 레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레터라고 한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안 그런 나라도 있다. 특정 지역의 방언에서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water, 영국에서는 water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세요? 그럼 그 영국에서 레럴 ratter. 그러면은 거기서는 틀린 말이에요. 아니요. ratter. 이렇게 얘기하죠. ratter. 레터가 이제 영국에서 발음하는 건데 네네. 레럴 뭐 미국식으로 발음한다 그러면 못 알아듣나요? 예, 약간은 못 알아들어서 약간 무슨 말이라고? 그래서 서로 다시 설명하는 경우가 예, 많아요. 네, 예. 많아요. 그런데 그게 틀리다 아니다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그냥 방언인 거예요. 그렇게 아, 발음하는 방언으로 게. 이해하는군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거는 모음의 비음화, 유음의 할음, 유성. 이거는 영국이든 미국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다 똑같이 발음한다는 거. 이거는 음. 반드시 적용되는 거고요. 트 발음을 르 발음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특정 지역 방언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레터라고 할 수도 있고 레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뭐 레터를 레러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요즘엔 또 미국 영어 발음이 대세라서 이렇게 레러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은 규칙의 형식화를 보도록 할게요. 음소. 음소. 시험에 꼭 나온다. 음소의 정의가 뭐였죠? 뜻의 뭐라 했지? 맞아요. 최소, 빨리. 맞아요. 뜻. 뜻의 음이 최소 변화를, 뜻의 변화를 표현하는 야기하는 최소 가장 단. 작은 최소 단위. 그쵸.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 단위, 맞아요. 최소 단위. 오. 그래서 음소라는 거, 예를 들어, 그 푸라는 음소가, 푸라는 음소가 이음으로 발음된다고 그랬어요. 이음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다르게 발음된다는 거예요. 다른 푸가, 다른 뜻은 같다. 얘기해 보세요. 뭐요? 이음이요? 아니, 뭐 얘기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음은 다르나 뜻은 같다 이거 아니에요? 이음이? 아닌가? 맞아. 정확하게 맞아요. 발음은, 이게 이음이라는 건 다르게 발음된다는 거죠. 푸를 예를 들어갖고, 대기음은 그래서 people, pie라고 발음하지만, 비대기음은 트가 뿌로 발음되죠. spy, 이렇게 발음되죠. 이를 트 같은 경우도 트, 타워, 탑, 이렇게 발음하는데, 만약에 비대기음으로 발음하면 SD에서 star, T 발음, 경음화가 되죠.
발음이 달라지지만 각기 다르게 이음되지만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소는 음은 규칙의 적용을 통해 이음으로 발음됩니다. 음은 규칙이라는 거 아까 무슨 대기음, 비대기음 이런 것도 음은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약화가 있습니다. awakening 약화가 있어요. 그게 right right, 이렇게 writer. writer, 제가 이거 라이더. 제 거꾸로 놓은 거 뭐라고 그랬어요? 설타넘, 그쵸. 플랩 사운드 설탐이라고 했죠. 그래, 르 발음이 된다고 했죠. 이런 경우는 writer 이렇게 발음됩니다.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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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ted. seated. seated, 여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 거꾸로 놓은 거. 그 리을 설탕이구나. 발음, 설타넘, 그죠. 설타는 네, 플랩 사운드라고도 알고 계셔야 돼요. 랩사운드. 플랩 사운드. 네. 그래서 어쩔 때는 트로 발음하고 어쩔 때는 르로 발음된대요. 볼게요. 이게 제일 거꾸로 놓은 게 리을 발음이죠, 리을. 르 아, 발음이 될 때도 있고요. 드 발음이 될 때도 있어요. 그쵸. 네, 그것도 나오죠. 그냥 이거는 네, 약화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약화된다. T가 음, 드가 될 때도 있고 르 발음이 될 때도 seated,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seated 라이더. 있더라고요. 무조건 리을이 아니라 드가 될 때도 있어요. 네. 네. 약화가 된다. 이거 약화된다는 표현이에요. 약화된다. 그냥 약화된다. 약하로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네. 그냥 근데 용어를 알아야죠. 설타는 영어로 플랫 사운드. 사운드 설탕. 네, 오케이.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T는 강세가 있는 모음 뒤에, 강세가 없는 모음 앞에 일 때는 르로 발음이 된대요. 설타는마 되고요. 그의 환경, 알서에는 모두 다 T로 발음된대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앞에 Y를, 앞에 강세가 있고 T 뒤에는 강세가 없다라는 거죠. 이 거꾸로 놓은 거 뭐였어요? 우리 배웠어요. 어? 이거 오? 아니, 이거 뭐라 그랬죠? 슈화된다 그랬죠. 발음이. 시험. 그쵸. 그래서 writer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라이더. 다음에 sit 했을 때 얘는 또 seated. T 앞에 강세가 들어가니까 얘가 설타는마 되고 르 발음이 되는 거죠. seated 발음되는 거죠. 두 개의 right, writer. 정확하게 발음해 봅시다. right, 라이더. 그 다음에 두 번째 sit, seated. sit, seated.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가 왜 이게 이렇게 이때는 T 발음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음, 영문학도니까 그냥 무조건 발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게 설타는마 돼서 느 발음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했어요. 그다음에 음운적 표시라고 하는 거 phonemic representation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phonemic representation. 잘했어요. 음을 representation, 나타내는 거라고 하니까 이건 뭘까요? 음소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음소. 추상적인 말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음소를 음성적 표시로 나타내는 거, 발화되는 물리적인 말소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phonetic representation. phonetic 이렇게, representation. 네, 이렇게 이거는 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운적 표시에 음은 규칙이 적용돼 갖고 음운적 표시에 이 음소에 예를 들어 푸 같은 경우에 음운적 규칙이 적용되는 거죠. 강세가 들어갈 때는 푸 대기음으로 하고 S 뒤에 올 때는 강세가 없어 작게 발음해야 돼. 비대기음으로 발음해야 되는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서 음성적 표시를 도출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요건 음소, 요건 이음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잘 설명드릴까요? 네. 볼게요. 음운적 표시라고 하는 건 음소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피 같은 거, 피. 피가 그런데 우리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발음되잖아요. 모두 다 푸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어쩔 땐 푸, 어쩔 때는 뿌로 발음되죠. 네. 그게 음운 규칙인 거죠. 그게 음운 규칙인 거야. 바뀌는 규칙. 어쩔 땐 네. 대기음, 어쩔 땐 비대기음이라고 우리 규칙을 배웠잖아요. S 뒤에 있을 때는 뿌 발음을 해라는 그 음운 규칙이라고, 그 음운 규칙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음성적 표시를 나타내는 거죠. 그걸 이음인 거죠. 푸가 앞에 있고 강세가 있을 때는 푸로 발음해. 그런데
음은 규칙 아니야. S 뒤에 P가 했을 때는 그 음은 규칙 적용했을 때는 뿌로 발음해. 그럼 뿌라고 발음하는 그걸 이음이라고 하는 거고 뿌로 발음하는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는 음성도표 도출하는 걸 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그럼 아, 이걸 볼게요. 네, 이거예요, 이거. 볼게요. 아까 right 할 때 이땐 T 발음을 하래요. 왜? 이땐 T 발음을 하래요. 그런데 얘는 라이러라고 발음하래요. 왜? 음은 규칙이 뭐냐면 T 앞에 강세가 있고 T 뒤에 강세가 없으면 이걸 르 발음하래요. 이게 음은 규칙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라이로라고 발음하는 이게 T가 이때로 땐 트로 발음하고 이때는 누로 발음하잖아요. T를. 집중. 네. 그쵸? 이럴 때 소리가 나는 트와 내가 르로 발음한 이 소리가 지금 다르죠? 그쵸? 같은 네. 음, 같은 트인데 어떨 때는 트로 발음하고 어떨 때는 르로 발음하잖아요. 네. 이 다른 이걸 이음이라고 하죠. 이땐 트, 이땐 르니까. 음? 네. 이음이죠, 이게. 이음. 이 의미죠. 예. 그쵸, 이음이죠. 예. 이음이죠. 그러니까 음은 규칙을 적용해서 발음으로 나온 게 이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우님이 저한테 설명해보세요. 잘 이해하셨는지. 반장님 설명해 보세요. 아직 이해 못했어. 그 이만선 학우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써 있는 대로요. 그 음, 모음 뒤에 강세가 없는 모음 앞에 모음 라이트 같은 경우에 네, 모음 이 앞에 강세가 있는데 라이트 I에 강세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T로 발음하고 네. 그다음에 모음이 있는 T 앞에 I가 있을 때 그때는 R로 발음해서 모음 뒤에 있는 T가 라이럴 R로 발음이 된다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이 티 앞에 아이가 있는데? 다시 비슷하셨는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비슷해서 거의 다가갔어요. 90%, 90%. 이면서 90% 다가갔어요. 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T가 있잖아요. 트. 네. 여기 트죠. 네. 똑같은 트에 이게 음소입니다. 응? 근데 네. 이 트를 어떨 땐 트로 발음하고 어쩔 땐 르로 발음하래요. 네. 소리가 그거까지는 다른, 이음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소리가 다른 게 이음이죠. 네. 아, 그런데 네. 그냥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음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 음, 르로 발음하는 경우는 르 앞에 강세가 있고 르 뒤에 비강세가 강세가 없을 때는 이때는 죽여라 발음을 르로 발음하라는 음은 규칙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가 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소. 예, 우리 음운적 표시, 음소에 음은 규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적 표시를 도출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지금 표시가 나왔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음? 이음인 거죠. 그쵸? 여기 이거 이상 어렵게 써놓으셔. 그런 거예요. 이거 교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용어가 더 어려워요, 용어가. 음? 용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용어들을. 그러니까 학자가 쓸데기 없이 이렇게 어렵게 막 표를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만들어놔서, 용어를 막 만들어놔서, 옛날에 학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권위에 이렇게 침범하는 거 싫어서 일부러 계속 어려운 학문을 막 만들어서 일부러 학생들 힘들게 했어요. 그거 아마 영어 교수법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내용. 근데 요즘에는요,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자기만의 아는 언어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음운적 표시라는 거, 음운 규칙이라는 게 아까 뭐예요? 아까 이런 거죠. T 앞에 강세가 있고, T 뒤에 강세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T를 르로 발음하세요. 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음운 규칙인 거예요. 소리를 내는 이 규칙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강세가 없어.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써있는 이게 음운 규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강세가 있는 모음 뒤에 강세가 없는 모음 앞일 때는 르로 발음하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소리를 내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 규칙을 지키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음운 규칙이라는 거예요. 음운 규칙. 그러면 이 음운 규칙을 적용해서 제가 라이터가 아니라 라이러라고 이걸 르라고 발음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음으로 잘 발음한 거죠. 트를 르로. 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요 써 있는 이게 음운 규칙이고
음은 규칙을 적용을 통해 나온 발음이 이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얘가 라이러는 우리가 라이터라고 안 읽고 라이러라고 읽는 이유는 음은 규칙이 뭐냐면 T 앞에 강세가 있고 T 뒤에 강세가 없는 경우는 느라고는 음은 규칙을 우린 배웠어. 그러니까 얘는 라이러라. 라이러라고 내가 루를 발음하는 건 이건 이음인 거다. 이런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아, 선생님, 저기요. 네. 저희가, 음, 음. 어, 이게 막 의문에 한자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음. 이게 한자하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 그 용어가 이게 딱 하니까는 이게 용어 자체에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맞아. 그래서 용어가 너무 선생님께서 아니 그 근데 제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한문이 있다면 좀 한문하게 유추해서 좀, 아, 이게 이런 아니 말이구나 여기 하는, 잠시만 여기 써 그 있잖아. 포네믹이라고 써 영어가, 있잖아요. 여기 제가 그 읽어보라고 영어가 더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워. 여기 있죠. 용어가, 글쎄, 아니 이 그러면 내가 용어 이제 잠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이제 설명이 아직 인식이 덜 돼가지고. 아니 한글을 음, 보지 마시고 요거 역시 제가 영어를 읽으라는 이유는 어려운 건 포네믹 소리의 표시, 음운적 표시 이게 음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음성이라는 건 발화가 되는 거 발화. 포네틱 발화가 되는 소리. 요게 이제 그래서 영어를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문은 몰라서 이거 몰라요. 이 한문 표현은. 한문은 어떻게 한번 설명해 있으면 드릴 더 수가 없어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영어가 더 이해가 빠르시죠? 영어가. 그게 포네틱. 영어를 알아야 영어를 이해가 빠른데,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영어는 네, 영어 언어로 배워야 돼요. phonemic representation을 배우셔야지 영어를 배우는데 맞아요. 음운적 표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phonetic representation 이걸 배우셔야지. 우리 영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맞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일본 문법을 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해하시면 이거는 구구단처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네, 그냥 학문의 용어니까. 음소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네, 음이 단위를 유발하는 채소의 단위. 그리고 그 채소의 단위에서 푸로 발음되거나 뿌로 발음되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소리가 나는 거. 이걸 이음. 이게 이음이 뭐냐면 다른 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음. 똑같은 글자의 다른 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를 이의 음. 똑같은 스펠링인데 피를 어떨 땐 푸로 발음하고 어떨 땐 뿌로 발음하고 또 트인데 어떨 땐 투로 발음하고 어떨 땐 루로 발음하고 어떨 땐 뜨로 발음하고 하죠. 예를 들어 그 T를 네. 볼게요. T를 보는 T가 다 T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탑. 일단 탑으로 발음하고요. 그다음에 워터 할 때는 워터라고 말하고 워러. 그때 루로 발음하죠. 그쵸? 네. 네. 그다음에 SD 있을 때는 스타가 아니라 star. 이렇게 발음하죠. 네. 설명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응, 지금 그 음소하고 이음이 있잖아요. 응. 그럼 음소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도 있나요? 이음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도요? 이게 음소가 이거예요. 포네믹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레프레젠테이션이 아, 이게. 근데 또 이 앞에 음운적 표시 이러니까 이거 이게 한문으로 만든 음소가 필요 없는 쓸데기 없는 그냥 그 일본에서 만든 그 문법이에요.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만든 영문법을 이거 배우고 있어서 이런 표시가 한국어로 해야 돼. 이거 영어를 음소하고 보시는 게 편하고 포네믹하고 다른 음소하고 대학교는 이거 다 영어로 배워요. 여기만 그렇게 해야 이제 되는데 원래. 교수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학생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한문적인 표현을 넣는 거고 다른 학교는 음, 다 영어로 배웁니다. 다 영어로 배워요. 이게 사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해한 정도만 이 정도 것만 아시면 돼요. 트가 어쩔 때는 트로 발음되고 어쩔 때는 루로 발음되고 어쩔 때는 뜨로 발음된다. 그것을 이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트는 뭐다? 음소다. 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네. 잘 보세요. 트가 어쩔 땐 트로 발음되고 어쩔 땐 뜨로 발음되고 어쩔 땐 루로 발음되는 게 그냥 발음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음인 규칙. 규칙이 있죠. 그쵸. 규칙. 그게 음인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규칙. 그게 네.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인 규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음성성 표시를 도출하는데 이게 음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발음하는 이게 이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셨대요. 아무튼 너무 어렵네요. 이해는 가는데요.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응. 이해는 가는데 이제 용어에서 이 좀 글을 흔들려.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해는 네, 그래요. 갑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네, 이해됩니다. 네, 예. 네. 네, 그럼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런 망할 학자님들이 이런 걸 만드셨어요. 이걸 왜 만드셨을까요? 연구하게 생겼네, 이거.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냥,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동 교수님이 그 강의를 자꾸 따로 만드셨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러니까 살짝 맛보기만 하는 거 살짝 맛보기만 하게끔 하고, 실제로 영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무슨 영어 학자가 공부해야 될 정도로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깊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아무튼,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한정돼 있으니까, 그냥 기운 내세요. 그러면 우리 음은 규칙이라는 거 배웠죠? 음은 규칙. 음은 규칙이 뭐예요? 반장님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틀을 넣어서. 아, 음. 트가 트 발음 날 때 있고, 어. 르 발음 날 때가 있는 것을 음운 규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르로 발음될 때가 어떻게 르로 발음돼요? T 뒤에 강세가 없고, T 앞에 강세가 있을 때? 그쵸. 그걸 음은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그걸 음은 규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약한 음은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트는 강세가 있는 모음 뒤와 강세가 오는 모음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발음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플랫 사운드라고 그랬죠? 이렇게 플랫 사운드. 제일 거꾸로 놓은 거. 그리고 그 환경에서는 다 T로 발음된대요. 그러면 이걸 보래요. 이렇게. 그래서 볼게요. 트는요, 볼게요. 트. 이거는 음소죠? 트는 become 된대요. 뭐가 된대요? 르가 된대요. 르, 플랫 사운드가 된대요. 근데 이게 왜 되는 거야? 근데, environment, 이런 환경이래요. 이런 환경. 어떨 때? after, A가 있고, before, B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뭔가, after는 뭐냐면 A가 stressed about이 앞에 있고, stressed about이 뭐예요? 강세를 받는 감사. 모음이죠. 뭐, 그 다음에 unstressed vowel, 강세를 안 받는 바울이 뒤에 있을 때 여기 x는 뭘 말하냐면 요 t를 말하는 거예요. 이. t가 이렇게 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웠기 때문에? 음원규칙. 음운 규칙. 음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근데 누가 말해서 야, 어쩔 땐 트루 발음하고 어쩔 땐 르르 발음 우리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르 발음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이런 걸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체득이 돼서 하지만 우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야만 된다는 거죠. 자요. 그래서 X는 아까 음은 규칙에 적용을 받는 말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막 예를 들어 t를 여기다 넣어볼게. A하고 B 사이에 t를 넣어볼게요. 응? t를 넣어볼게요. A에 만약에 stressed vowel, 강세가 받는 바울이 있고 B가 unstressed vowel이 있으면 이 t가 뭐가 돼요? t가 플랫 사운드 제일 거꾸로 된 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X는 음은 규칙에 적용을 받는 말소리고요. Y는 음은 규칙을 적용받아서 그 결과로 발음되는 말소리입니다. 그럼 여기 X에다 뭘 쓸까요? 우리가 t를 한다면 여기 t를 쓰겠죠. t를 쓰겠죠. 네. 네. 그러면 여기 Y에다 뭘 쓸까요? 이거 플랫 적용이, 사운드 R. 응? 플랫 아까 사운드 R. 그쵸. 플랫 사운드를 거기다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장님 이해하셨어요? 조금 반장님? 덜 이해했는데 좀 다시 해볼, 해볼게요. 이게 그냥 공식인 거예요. X는 음은 규칙을 적용받는 말소리래요. 그럼 여기에 T가 들어갈 거예요. T. 네. T가 네. 들어갈 건데, 봤더니, 여기 요 T 앞에는 요 A가, stressed vowel, 강세를 받는 모음이 있고, B가 unstressed vowel이 있대요. 그럼 얘가 T가 뭐로 바뀌어요? 를, 르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에 Y 자리에다 뭘 쓸까요? X는 Y로 뭘 바뀔까요? X는 Y. Y 자리, 아까 헐, X는 T를 썼으니 여기는 뭘 쓸까요? Y에는? J. 제 거꾸로 놓은 거죠. 헐, 아니, 제가 그거 이름이 제이가 아니고 플랫 사운드예요. 플랫 사운드. 응? 그래서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Y는 음인 규칙을 적용받아 그 결과대로 발생되는 말소리다. 결국은 뭐라 할 수 있다? 이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음. 네. 그래서 네. 요렇게 음인 규칙이 적용된 환경을 나타낼 수 있대요. 네. 모음의 비음화도 그러면 이렇게 형식을 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볼게요. 음, bit, bit, 예. beam.
bean, cap, 캡, ca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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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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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땡. 이렇게 볼게요. 그런데 있잖아요. 왜 여기 이 모음인 아까 배웠던 거에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 똑같은 EA이고 여기 똑같은 EA인데 얘는 그냥 삐 이렇게 발음하는데 얘는 삐 코소리를 왜 내야 될까요? 이 NGA인 그 비음이 있어서 다음에 비음이 모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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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거를 음은 규칙이라고 할 비음아.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소리를 내는 규칙인 거예요. 우리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쵸? 뭐, 이 뒤에 여기 모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하실 때 x는 y 자리죠? x는 y 자리인데 여기 x가 v, 모음이에요. 모음이죠? 바울이 뭐야, 바울이? 모음. 모음이죠? 그런데 얘가 음운 규칙을 적용받아서 잘 기억해 보세요. 아까 여기 X는 음운 규칙을 적용받는 말소리고 얘는 음운 규칙을 적용받아서 그 결과로 발음되는 말소리래요. 그래서 아까 X는 T였고 여기는 Y제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플랩 사운드. 그쵸. 사운드. 그러면 제이, 그쵸. 오케이. 그러면 자꾸 J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플랫 사운드 J 아니에요? 그거 아무튼 그걸 부르는 용어는 없어요? 저도 플랫 사운드라고만 알고 있어요. 아, 그냥 제일 이해하시 거꾸로 편하라고 가는구나. 제가 제일 거꾸로 해놨다고 그러는데 교수님도 그건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플랫 사운드로 알고 있죠. 플랫 사운드. 그냥 플랫 그러니까 발음하는 거. 자꾸 제일 거꾸로 쓰더라고요. 그냥 플랫이라고 하세요. 플랫 사운드라고. 플랫 사운드를. 네. 근데 여기 X 자리에 바울이 들어갔어요. 집중. 네. 그런데 Y 자리에 바울에다 여기 이게 들어갔네. 그럼 모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소리로. 어? 스트레스 비음화 받고. 하라고. 그쵸. 비음하라는 얘기인 거죠. 비음하라는 얘기인 음, 거죠. 비음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음, 요 뒤에, 얘 뒤에 뭐가 있었을 때, 비음이 있을 경우 여기 비음하라는 이 표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음성적 자질을 배워봤어요. 지난주에. 네. 마이너스 컨소넌탈이에요. 컨소넌탈은 무슨 뜻이죠? 자음, 자음이죠? 그럼 자음이 아닌 건 뭐예요? 모음, 마이너스. 모음이죠. 모음이죠. 그다음에 플러스 슬라빅이래요. 슬라빅이래요. 음절을 가지고 있대요. 음절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죠? 음절. 자음의 음절을 가질 수 있어요? 모음을 가질 수 있어요? 모음. 모음이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음은 이렇게 자질을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컨소넌탈에다가 플러스 슬라빅. 얘를 그냥 얘네들은 모음인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갈게요. 마이너스 컨소넌탈 모음과 플러스 슬라빅 음절을 가지는 모음, 거기다가 네이절이 같이 붙어버렸대요. 응? 그러면 얘가 consonantal 플러스 consonantal은 뭐예요? 자음, 자음이고 자음 중에서 플러스 네이절은 몇 개밖에 없어요. 3개. 3개밖에 없죠. 요걸 나타내는 거죠. 음성자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을 다른 말로 자음인데 있잖아. 그 중에서 비음인 애들 그런 게 여기 뒤에 오면은 얘가 바울이 이렇게 비음화가 된단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망할 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의 음성적 자질, 발음되는 그 자질을 풀어서 설명인 것 뿐이에요. 뿐인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게요. 모음의 비음화, 경제적으로 규칙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경제적. 음운적 표시와 음성적 표시에서 공통의 속성이 있는 경우, 음운적 표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소고, 음성적 표시라고 하는 건 발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음운적 표시와 음성적 표시 둘 다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경우 뭐하러 둘 다 써? 그러면 음성적 표시 내용 생략해보자. 그리고 잉여자질은 지난주에 배웠죠? 잉여자질은 규칙을 형식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봤던 거 볼게요. 마이너스 컨소넌탈을 자질을 가진 자음과 모음 중에 뭐예요? 마이너스 컨소넌탈 가진 성질을 가진 자질을 가진 거는 자음과 모음 중에 뭡니까? 모음이. 샤워. 모음이죠. 그다음에 모음. 모음이죠.
자음 빼면 다 모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모음은 또 음절을 가지죠. 슬라빅을 가지죠. 그렇죠? 이게 지금 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모음의 음성적 자리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 이렇게 갔어? 컨소넌탈, 마이너스 컨소넌탈과 플러스라빅이면 모음에 거기다가 네이저를 붙이네. 비음을 넣어봐. 음? 그런데 여기 두 개 중에 똑같은 대목이 뭐가 있어요? 여기 음운적 표시 요거와 음성적 표시에도 똑같은 게 뭐가 있나요? 컨소넌탈, 요 지워야 되겠죠. 네. 플러스라빅 지워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음문적 표시와 음성적 표시에 공통의 속성이 있는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하래요? 생략하라고 했죠? 생략하라고 했죠? 그러면 뭐만 쓸까요? 뭐만 남았어요? 네절. 네절. 네 절만 남았죠. 그다음에 또 갔어요. 여기다가 잉여자질은 규칙 형성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컨소넌탈 지워버리고 네이절만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혹시 어려우시면 이건 굳이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 학에서. 우린 영어 학의 학자가 될 거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거죠. 이거를 경제적으로 규칙을 이렇게 나타내 보겠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길게 써야 되니까. 그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다음에 유음과 하름의 무성음화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규칙을 나타내 보자. 많이 쓰지 말고 짧게 써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르, 이는 본래 유성음이지만 바로 앞에 무성음이 위치하면 아까 무성음화가 일어난다고 우리 배웠죠? 배웠어요? 네. 안 배운 것 같지만 배웠어요. 그래서 네. 크림 할 때, 이때는 크림 할 때는 여기 스펠링 보지 말고 발음결 보세요. 크림 할 때는 동글라미 표시해요. 크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 뭐가 있어요? 크가 뭐예요? 크가 유성이에요, 무성음이에요? 무성화하라.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크가 아니, 유성음이에요, 무성음이에요? 무성. 무성이죠. 그러니까 얘를 무성화하라. 무성화해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역행동화예요, 순행동화예요. 네. 그쵸?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펠링 보시면 클로 볼게요. 클로 할 때 크는 무성음이에요, 유성음이에요? 무성. 무성음. 무성음이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라? 원래는 얘가 유성음이지만 얘를 어떻게 해? 너 무성음으로 내라는 무성. 뜻인 거죠. 그다음에 swell 볼게요. 무성음입니까? 유성음입니까? 무성음. 그쵸? 이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떻대요? 얘를 더 무성화하라. 무성음으로 해라. 그다음에 이거 무슨 뜻이 무슨 뜻이었어요? 교회의 긴 의자를 말합니다. 퓨. 읽어볼게요.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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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푸가 무성음이니까 너 무성음화해. 우리 앞에다가 뭘 표시하라? 밑에다 뭘 하래요? 이렇게 표시를 낸대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음운 규칙을 형식화로 한번 만들어봐요. 글로 막 쓰지 말고 음운 규칙을 화름과 유음은 본래 유성음이지만 바로 앞에 무성음이 위치하면 우성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여기 제 커서 보이시나요? 커서 형식을 해보래요. 네. 도표로 해보래요. 왜 도표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소노런트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네이절이래요. 소노런트 뭐예요? 공명음이죠. 활음과 유음은 공명음이죠. 지난번에 배웠던 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활음과 유음은 비음입니까? 비음이에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음성소자리. 활음과 유음은 공명이기 때문에 서너런트라고 표현합니다. 서너런트. 서너런트. 노런트. 네, 이게 공명음이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비음은 아니니까 마이너스 네이절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서너런트하고 마이너스 네이절에다가 마이너스 보이스가 들어갔대. 뭐가? 앞에 푸가 마이너스 보이스니까요. 근데 우리 보세요. 아까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음운적 표시와 음성적 표시에 공통으로 속성이 있는 경우 음성적인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여기하고 이게 음운이고 이게 음성적인 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플러스 소노런트와 노런트 혼나 있어요. 그리고 네이절. 얘를
지워버리라는 거죠. 생략하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뭐만 써요? 보이스트. 보이스만 써보래요. 무슨, 보이스만 써보래요. 그리고 컨소넌트 지우고 마이너스 보이스 이렇게만 써도 된대요. 이거는 그냥 음인규칙 이렇게 형식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 거. 발음과 유음은 본래 유성음이지만 바로 앞에 무성음이 있지 않으면 무성음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형식화로 도표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뭐 무슨 학자가 필요도 없이 이런 걸 왜 만들었대. 그다음에 접사 은에 있는 비음은 뒤따르는 패쌤의 조음이치 동화됩니다. 라고 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푸는 같은 조음점에 있는 뭐? 언이 볼게요. unpleasant인데요. 이 은이 뭘로 바뀌래요? 같은 조음점에 있는 은이 뭐로 바뀌래요? 비음으로. 뭐, 자, 커서 보세요. 그 다음에 untidy 할 때 이 은은 t 앞에 있는데 같은 조음점에 있는 거니까 그냥 은 쓰면 된대요. 근데 unclear 보겠습니다. unclear 했더니 이 같은 조음점에 있는 뭐로 바꾸래요? 이게 왜냐면 안 바꾸면은 발음하기 너무 어렵겠죠. 혀가 많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 어? 경구계음과 영구계음 발음이 왔다 갔다 그래야 되니까 같은 조음점으로 바뀐다는 규칙이 이것이 무슨 규칙이에요? 음은 규칙인 거죠. 규칙. 소리를 내는 규칙인 겁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부정접두사, 그냥 접사, 언에 있는 비음은 뒤따르는 폐세음, 푸트크가 폐세음입니다. 그쵸? 푸트크의 조음이치에 동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순행동화예요? 역행동화예요? 순행동화. 앞에 있는 거 영향을 받아요? 뒤에 있는 거 영향을 받아요?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죠. 뒤에 있는 거 역행동. 그럼 역행이죠. 네. 아니, 시험은 순행동화인지 역행동화인지 구분하는 거 이 정도까지만 낼 거예요. 이게 역행동화. 역행동화에 영향을 받느냐, 순행동화인가, 이거 정도 물어보실 겁니다. 얘는 뒤에 있는 거에 받으니까 역행동화죠. 집중! 네. 이렇게요. 플러스 네이즐 속성을 갖는 머릿속의 추상적인 비음이 환경에 따라 으로 달리 발음이 된대요. 이게 은인데 은이 다 은인데 추상 이게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돼요? 으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오케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음행 규칙을 말로 하지 말고 형식화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unpleasant입니다. unpleasant예요. 이거는 procrastination, anterior, coronar예요. anterior은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음성적 자질, 소리가 나는 음에 없던 자질을 배웠어요. 전방성. 그렇죠. 전방성이. 우와, 잘했어요. 코로나는요? 현날로 발음하는 거니까 설정. 설정설이라고 하죠. 설정인가? 설정설, 그죠? 현날로 발음되는 거, 현날이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 거, 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네이절, anterior, anterior인가요? 앞쪽에서 전방성의 소리가 나나요? 해보세요, 네, 앞에서 나죠. 그쵸? 이게 플러스 anterior 맞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코로날이래요. 마이너스 코로날. 코로날은 옆에가 이렇게 들어올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혀가 막 올라가나요? 아니요. 아니니까 마이너스 코로날이 맞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엔테리어 마이너스 코로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이절. 에다가 anterior이래요. 전방성이 있나요? 앞에 소리가 네. 나나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혀가 오래 올라가나요?
예, 그럼 이거 플러스 코로날이네요. 그쵸? 그렇죠? 플러스 코로날이죠. 혀가 위로 올라가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대요. 다음 볼게요. 마이너스 엔테리어리래요. 엔테리어래요. 크, 크, 크 소리 어디서 나요? 크. 입 앞쪽에서 나요? 뒤에서 나요? 뒤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엔테리어리네요. 그쵸? 전방성이 없네요. 그다음에 크, 크 할 때 혀가 위로 올라가요? 네, 어? 혀 날이 크, 위로 올라가요? 크, 크, 안 내려와요. 올라가네. 네.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로나이죠. 이렇게 자질을 표현해서 음성수 자질을 표현해서 이렇게 형식화로 나타낼 수 있대요. 근데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휴, 이걸 왜 하냐? 저우미치가 동화되는 거는 조우미치 동화되는 것은 왜냐하면 소리를 더 경제적으로 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조우미치가 동화된다는 건 이 말이에요. 이 은이 unpleasant 하려면 unpleasant 발음이 어려우니까 unpleasant. 그래서 조음점이 동화된다는 거죠.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동화된다는 거잖아요. 같은 조음점에 있는 걸로 동화되는 거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은이 피에 같은 조음점에 있는 뭘로 바뀌었다는 거? 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더 경제적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바로 소리 내기 어려우니까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넘어가고요. 네, 요것도 제가 넘어갈게요. 다음에 다양한 음운 규칙 적용을 보도록 할게요. 한 어휘에서 두 개 이상의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대요. 한 어휘에서. 우리 음운 규칙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발음이 되는 소리가 나는 규칙인 거죠? 네, 그쵸? 네, 판다 볼게요. 판다. 판다의 푸는요, 대기음이죠? 강세가 들어가니까. 프, 대기음이죠? 프. 맞습니까? 네, 네. 근데 PDS가 있으면 대기음이에요? 비대기음이에요? 비대기음. 그때는 푸가 아니라 뿌로 발음되죠? 네, 스페셜에서 뿌로 발음되죠. 대기음화 규칙이 됐네요. 음운 규칙이 여기 적용됐습니다. 하나. 그쵸? 푸로 발음하라고 했으니까 판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모음의 비음화 규칙이 적용된대요. 어, 음, 모음 뒤에 비음이 있네요. 비, 그럼 어떻게 네, 해요? 얘를, 얘를, 얘를 어떻게 하래요? 얘를 비음화, 이 모음을 비음화를 내라는 거죠. 네, 배웠죠? 아까 우리 금방 배웠잖아요. 네, 모음 뒤에 응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얘를, 이 모음을 콧소리를 비음하라. 내라라고 배웠죠. 금방 배웠죠? 네, 다른 학우님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모음의 비음화 규칙도 적용이 됐네요. 네, 그쵸? 그다음에 비강세 모음의 중화 규칙, 우리 슈아라고 하는 거. 여기 에 발음이지만 앞에 여기 뒤에 강세가 안 들어가면 얘는 강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모음은 슈아 된다. 소리가 죽는다라고 했죠. 뭐, 네, 배웠죠. 그러면 여기 음인 규칙이 세 가지나 적용이 됐네요. 볼게 옆에 보겠습니다. 푸, 우리 대기음 할 때 푸에 뒤에다 위에다 H를 써야 되겠죠. 푸 적용이 프,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판다 할 때 파인데 바로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라 유성음화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위에다 뭘 써야 돼? 너 유성음해.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야 물결을 이렇게 표시하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비음악 표시. 표시미가 됐죠. 그다음에 D 다음에 모음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강세가 안 받는 거죠. 얘는 비강세니까 얘를 어떻게 소리를 죽이라고 했죠. 중성 소리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슈화시키라고 했죠. 알파벳 이 거꾸로 있는 게 슈화라고 했죠. 소리가 죽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슈화 표시가 요거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만약에 슈화를 안 하면 판다 이렇게 발음해야 되잖아요. 판다 이렇게 발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음을 발음이 강세가 없고 얘가 강세가 있으면 얘는 강세를 죽여라. 그래서 판다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다는 벌써 발음하는 음운 규칙이 몇 개나 적용이 됐냐? 세 개가 적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어려우셨죠?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의문론 다 끝났어요. 이제 쉬운 거 남았습니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다음 또 형태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요거 재밌을 거예요. 네, 녹화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